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7일 퇴근길, 토요일 퇴근길인데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요. 퇴근길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리먼 사태가 난 이후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이것을 반면 교사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2008년 요 정도까지 이 사이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 굉장히 핫했던 때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가산동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 5번 출구에서 200m 정도 내려오면 STX V타워가 있습니다. 이 STX V타워가 2008년 7월에 분양했습니다. 2008년에 7월에 분양을 할 때 분양이 하루에 끝났습니다. 하루에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하려는 사람도 많았고요. 굉장히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다 지식산업센터의 안에서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시던 분, 이분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아파트형,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죠. 아파트형 공장을 알던 분,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해보고 아파트형 공장이 좋다라고 판단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단기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 이 지식산업센터도 2008년도 이전에는 계약금 10%, 중도금이 보통 한 30%가 잔압이었어요. 20%, 30%가.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한 30%가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진짜 자금력이 있지 않고서는 회사를 분양받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는 중도금을 최초로 이제 무이자로 융자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따지면 뭐냐면 계약금 10%만 들어가고 입주까지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 거죠. 이제 그때가 이제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분양이 됐고, 여기 현장뿐만이 아니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 분양하고 있는 현장이 그때 당시에 거의 20개 육박했습니다. 20개. 거의 대부분 뭐 안 되는 현장 없이 거의 대부분 잘 됐죠.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리먼 사태가 탁 터졌습니다. 탁 터지고 나서 모든 현장의 분양이 그냥 올 스톱 됐습니다. 올 스톱 됐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가면서 이제 입주를 맞는 건물들이 생겼습니다. 입주를 맞으면서부터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때 뭐 이제 잔금을 내느니 못 내느니, 뭐 계약을 해지해 주느니 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했고 시끄러웠던 시절이었죠. 뭐 거의 대부분 다 실수요 위주의 영업이었고, 투자자가 이제 만약에 찍어서 투자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실수요자로 선박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리먼 사태로 인해서 이 실수요자들조차도 거의 안 움직이고 이렇게 탁 스톱해버리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분양시장이 완전히 올스톱된 상태였죠. 이때 이제 디지털 단지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술 전략을 많이 썼었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받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인지도를 쌓고 능력을 쌓아서 분양 대행사로서 이렇게 딱 발돋움을 해서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때 시장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2008년까지 그렇게 되고, 2009년, 10년, 11년 요때까지 이제 하나씩 입주하고, 12년 이때까지 막 다 정리하고, 13년까지 이 미분양 물량들 털어낼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아파트도 대한민국에서 사상 최악으로 거래량도 안 좋았었고 가격이 최악이었던 시절이 2011년, 12년 요 시절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아파트도 들어갔던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였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라고 봅니다.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때 들어갔던 이 실수요자들은 이제 그 투자 개념이 적었고 실제로 써야 되다 보니까 많이는 못 넣습니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이 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큰 돈을 벌었어요. 거의 대부분 어느 위치를 막론하고 있어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그 안에 어느 그때 당시에 분양했던 어느 현장을 막론하고 지금을 돌아봤을 때 가격이 연간 10% 이상 안 올라간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왜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대외적인 요건이었습니다. 대외적인 그 리먼 사태라는 이 대외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 모든 시장이 그냥 딱 스톱됐습니다. 올 스톱이었습니다. 올 스톱. 근데 지금은 어떤 이 대외적인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현재 거의 올 스톱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또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2019년도에 분양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스톱이 되고요. 스톱이 되고 이 분양 물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디지털 단지 안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뭐냐면, 지금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를 분양에 관심이 있는 현장은 그 삼성물산 부지 토지 10,000평짜리에 연면적 74,000평짜리 그 삼성물산 부지만 유일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장들은 다들 이건 힘들어 못 팔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삼성물산 부지는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건물이 크고 현대라는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삼성물산 부지에 여기에 분양률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어떤 충격을 받느냐라고 저는 예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진짜 삼성물산 부지 이 10,000평짜리 74,000평짜리의 이 연면적에 절반이 안 되게 분양이 되면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절반이 안 되게 만약에 분양이 됐다고 치면.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이제 이거를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로 분양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올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디지털 산업단지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다운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현장들은 굉장히 고전하고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반면교사, 그때 당시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서 분양을 했던 많은 현장들, 그 현장들이 정말 탈출하려고 했던 몸부림들, 그때 그 몸부림을 딛고 돈이 있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았듯이, 그 현상이 만약에 다시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조건, 그 다음에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분명히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 판단은 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유심해 두시고요. 잘 유심히 두시고 그 시점을 잘 보셔가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내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단
산업단지 공단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 사람이 이거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이제 가선 디지털 단지를 예상해보고, 그때 2007년 8년 이때 분양했던 그 20개가 넘던 현장들이 2010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그 고전했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근데 고무적으로 봐야 될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웠던 현장들 중에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분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신 좋은 것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좋은 것부터 정리가 됐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은 정리는 됩니다. 정리는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판단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